세상에 범죄가 없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범죄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범죄들 중에서도 특히 재산을 노리는 재산 범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재산 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범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고전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절도죄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절도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거죠. 훔치는 것입니다. 훔친다라는 것은 그 소유자 몰래 그 재물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죠. 그와 같은 절도죄는 재산 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절도죄와 대비되는 것으로 강도죄가 있습니다. 강도죄는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는 거지요. 강제로 취득한다라는 뜻입니다. 강제로 취득한다라는 것은 그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폭행 협박이 개재된다는 거죠. 폭행 협박의 정도도 상대방의 저항,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그와 같은 강한 정도의 폭행 협박이 개재돼서 그 재물을 빼앗는 거죠. 그와 같은 강한 폭행 협박이 있음으로써 상대방은 저항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그 물건을 취득해 오는 겁니다. 그게 강도죄입니다. 이와 같은 절도죄, 강도죄와 또 대비되는 것으로 사기죄와 공갈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기죄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흔히 보는 범죄이기도 한데, 사기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훔쳐오는 것도 아니고 또 강제로 빼앗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인 그 물건의 주인, 재물의 주인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범인에게 교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나 강도죄와는 그 행위의 모습이 다른 건데, 그렇다면 피해자인 재물의 주인이 왜 물건을 범인에게 교부하게 되는 거냐? 흔히 우리가 돈을 생각하면 왜 범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되는 거냐? 바로 속았기 때문인 거죠. 즉, 범인이 상대방에게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법률 용어로는 기망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그럴듯하게 속임수를 써서 속이는 것이고, 그 상대방은 그 속임수로 인해서 착오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착오에 빠지게 되는 결과로서 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게 되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사기범죄의 피해자는 스스로 범인에게 돈을 주는 거죠. 범인이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범인이 훔쳐오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범죄의 태양이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기죄와 또 사촌간이라 할 정도의 그 유형의 범죄로 공갈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공갈죄도 피해자가 범인에게 이와 같은 돈이나 재물을 교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기죄는 속았기 때문에 속임수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서 돈을 교부하는 것인데 비해서 공갈죄는 범인이 상대방에게 협박을 가함으로써 겁을 집어먹은 피해자가 그와 같이 재물을 교부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기와 공갈은, 사기는 속임수를 쓰는 것이고 공갈은 겁을 주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박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가 돈을 건네게 되는 거죠. 공갈죄로서 가장 이렇게 비근한 예를 든다면, 이를테면 유부녀와 정을 통한 제비족이 그와 같이 정을 통한 것을
구실로 그걸 미끼로 해서 유부녀에게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그로 인해서 겁을 집어먹은 그 유부녀가 이 범인에게 돈을 주었을 때 바로 그게 공갈 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횡령죄라는 게 있습니다. 횡령죄와 같이 또 대비되는 게 배임죄인데, 우선 횡령죄부터 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타인에게, 즉 재물의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자신이 이를 횡령해버리는 겁니다. 횡령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그것을 영득할, 가질, 소유할 의사로서 자신이 함부로 그것을 소비해버린다거나 어디에다 팔아버린다거나, 즉 자신이 임의로 처분 행위를 해버리는 거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위탁을 받은 것인데 그 위탁관계에 기초해서 그 재물을 성실하게 보관하고 돌려주어야 할 터인데 임의로 자신이 함부로 소비해버린다거나 팔아버린다거나, 즉 처분행위를 해버리면 바로 그것이 횡령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회사의 공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그 돈을 함부로 자기가 다른 물건을 사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버렸다. 그럼 횡령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횡령죄도 많은 단체나 조직이나 회사나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범죄 하나입니다. 회사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공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함부로 쓰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거죠. 회사 사장은 회사의 대표 이사일 뿐이지 회사 자체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의 재물이냐 사장 개인의 재물이냐 엄연히 구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횡령죄와 비교되는 것으로 배임죄가 있는데, 이 배임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자신이 사물을 처리하는 입장에 있다라는 그 자신의 임무에 위배해서 위배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반대로 타인, 즉 그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와 같은 행위가 배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매수인으로부터 앞으로 잔금을 받고서 잔금을 받게 되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해 줌으로써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그와 같은 임무를 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아파트를 그와 같이 판 매도인이 그 이후에 그보다 더 비싸게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 사람에게, 즉 제 두 번째 매수인에게 다시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전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면서 그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첫 번째 매수인에게 앞으로 잔금을 받게 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임무를 지고 있었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가 된다 이거죠. 즉 그와 같은 자신의 임무를 배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더 많은 매매대금을 받게 되는 이익을 취하게 됐지만 첫 번째 매수인 본인에게는 손해를 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된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배임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볼 수 있는 게 장물죄입니다. 장물죄라는 것은 재산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많은 범죄, 지금 설명드린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이와 같은 재산범죄, 이것 이외에도 그 밖에 특별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산 침해에 관해서 처벌하는 법규를 두고 있는 그와 같은 처벌 법규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로 인하여 취득된 재물, 그것을 장물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장물을 다른 사람이 그 범인으로부터 다시 취득을 한다거나 또는 범인으로부터 그 장물을 바꿔서 보관해 준다거나 또는 범인을 위해서 그 장물을 운반해 준다거나 또는 그 장물을 자기가 취득한 다음에 이걸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긴다거나 이와 같은 행위들도 모두 장물죄로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도 범인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훔친 귀금속을 자신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의 어느 상가에 가서 금은방에 가서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금속 가게 주인이 이 물건을 가져온 사람을 보고 이 녀석이 절도범인이구나 라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절도 물건이다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헐값에 그 물건을 샀다고 할 경우에 바로 장물 취득죄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장물이라는 것, 즉 재산 범죄로 인하여 취득된 물건이라는 것을 취득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어야만이 장물 취득죄가 되는 것이고, 장물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물건인 것으로 알고 집에서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돈이 아쉬워서 지금 팔려고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 사람이 취득을 한 것이라면 그때는 장물 취득죄가 되지 않습니다. 장물이라는 인식은 다만 확정적인, 이건 분명 장물이구나, 이와 같이 확정적인 인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비필적인 장물일지도 모른다, 장물일성 싶다 라는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취득했어도 장물 취득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 7가지의 재산 범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산 범죄 중에 대표적인 그런 범죄들을 일별해 보았습니다.